안녕하십니까. 학회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양식 파일들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또는 서식 자료실 또는 자료실, 그리고 논문을 모집하는 메일이 발송이 됐다면 거기에 첨부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논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논문 파일을 우리는 원저 파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저자 정보를 삭제한 파일을 심사용 파일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논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끔 한 상태에서 심사하는 것을 블라인드 심사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저자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저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삭제되고, 맨 마지막에 저자 소개가 보통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한 파일을 심사용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심사용 파일은 심사위원들한테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원저 파일은 사무국이나 아니면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이 저자의 소속과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하고 동일한 소속이 되지 않도록 배정하기 위해서 원저 파일에 저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연구윤리에 관련돼서 유사도 검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카피킬러라고 하는 사기업을 통해서 유사도 검사를 해도 되고요. 또는 KCI라고 하는 연구재단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PDF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논문 투고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회들이 논문 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잼스나 학술교육원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여기에서는 학술교육원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학술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회원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이 되신 분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학회에서는 이 오른쪽에다가 공지사항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달아놨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양식 파일이 있고, 여기는 뭐냐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건 임의대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양식 파일을 제공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논문 투고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처럼 이런 페이지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논문 투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요 밑에 페이지처럼 보여지고요. 여기서 신규 논문 투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논문 투고하는 과정에서 완료를 안 했다면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투고했던 그 정보들도 쭉 보여지거든요. 여하튼 논문 투고를 처음 했다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논문에 대한 저자 정보, 기타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스텝 2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제출 형식과 논문 형식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긴급 또는 일반,
일반은 일반적인 코스로 가는 거고 긴급은 좀 빨리 게재가 돼야 되고 심사를 빨리 해야 될 때 긴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논문 형식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된 논문이 국문이라면 국문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다면 영문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논문 제목을 입력하는 란이 있고 분야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경영 쪽인지 아니면 기술 쪽인지, 이게 좀 복합학일 때 그렇고요. 만약에 복합학이 아닌 다른 전문지라면 그 해당 분야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저자와 저자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주 저자는 보통 투고자가 주 저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내 정보 입력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외 저자들 다 넣어야 되는데 투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동 저자인 교신 저자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교신 저자인지. 그렇게 해서 모든 저자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이름과 소속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논문 투고 시의 저자 정보와 나중에 게재가 되면 그때 정보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때는 입력을 안 했다가 나중에 게재가 되고 나서 추가가 되면 연구윤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파일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파일을 제출하는 단계는 3단계로 크게 4개의 파일 중에 의무적으로 3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파일 선택을 통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면 되고요. 여기는 원조 파일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한글 파일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용 파일은 저자 정보를 삭제한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도 검사 결과 파일인데 이건 보통 PDF 파일이에요. 한국학술지 인용 책임이라고 해서 연구재단에서 제공해주는 KCI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첨부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기타 학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유사도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www.kci.go.kr로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www라고 하는 요것을 입력하지 않으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꼭 www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에 논문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영문 이름을 꼭 여권 이름으로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 정보,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그 기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KCI에 논문 투고를 했던 것들을 여기에 누적이 돼요. 여러분 실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실적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논문 투고하기 전에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하고 이 논문 유사도 검사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유사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논문 제목을 쓰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명에 이거를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좀 길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건드리지 않고 여기 중간에 파일 첨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 돼 있고 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활성화된 상태에서 클릭해야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면 여기에서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누르시면 검사가 됩니다. 자, 검사하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물론 재검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는 지금 유사도가 3%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누르시면
요약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파일을 제출해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이쪽 상세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 문장이 190개고 그 중에 동일한 문장이 몇 개 있고 유사한 문장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저널과 어느 논문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보면 그 유사도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쪽에 있는 걸 표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재검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봤던 내용들 어느 저널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가 된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것이 좀 심각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단계로 4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투고한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여기 논문 투고 완료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논문 투고 완료되는 겁니다. 요거 투고하기 전까지는 진행 중으로 됩니다. 그럼 사무국에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요걸 눌러야지 그 다음에 사무국으로 여러분의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다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투고이고요. 자, 그리고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논문이 접수가 완료가 되면 사무국에서 이 논문 투고자가 저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편집위원장한테 원고를 전달합니다. 이제 전달하는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것이 편집위원장한테 뭐 메일이나 문자로 전달됩니다. 논문 투고가 됐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편집위원장이 보고 이 논문을 심사할 이 논문을 편집위원으로 심사위원 배정할 그 편집위원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분과위원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분과위원장한테 전달하죠. 그러면 분과위원장이 또는 편집위원장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나 메일로 논문이 투고가 됐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면 그 편집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배정을 해요. 보통 2명이나 3명 정도 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와 메일이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심사 가능하다고 하면 심사를 할 거고요. 심사가 불가능하다면 반려를 해서 다시 심사위원을 재배정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이 각각 개재불가, 수정, 재심사, 수정, 개재가 4개의 심사 판정을 합니다. 그 심사 판정한 3명의 사람이 심사위원 3명이라면 판정한 결과를 보고 편집위원이 최종 심사를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정된 결과가 이제 저자한테 전달이 돼요. 그럼 저자가 만약에 수정 재심사라든지 수정 게재 통보를 받았다면 그 논문을 이제 수정하라는 얘기니까 논문을 수정을 하고요. 수정할 때 보통 수정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얼마큼 수정이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사 의견 반영서 또는 심사 답변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심사 의견 반영서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왼쪽에다 쓰고 이거를 어떻게 반영했다, 반영한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뭐 오타가 있다고 하면 오타를 수정하고 이런 것을 추가하라고 하면 추가된 내용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편집위원이 보고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심사라고 하면 다시 심사를 의뢰를 하고요. 수정 게재가 되었는데 게재로 판정했는데 답변서라든지 수정된 논문이 잘 수정됐다고 하면 여기서 게재가로 판정을 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재심의나 또는 수정 게재로 판정을 해서 다시 수정 요구를 합니다. 저자에게. 그래서 결국은 게재가로 판정이 되는 경우 사무국에서는 이 게재가 된 논문을 가지고 편집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학회 양식에 조금 더 부합하기 위해서 최종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종본은 저자가 할 수 있는 최종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최종본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사무국에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본이라고 얘기하고요. 편집본을 가지고 뭐 폰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그 편집본을 저자한테 한 번 정도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크게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여기서 수정할 사항이 저자 정보, 뭐 이름이라든지 소속 이런 것들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게재본이라고 해서 PDF 파일로 변환을 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 걸로 발행이 완료가 됩니다.